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주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반복하고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1장을 마칠 겁니다. 세 번에 나눠서 우리가 이제 3시간이니까 각각 세 번에 나눠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제 통계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용어를 얘기를 했었죠. 이제 먼저 통계학이란 뭔가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통계학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뭔가 하는 건데 이제 어떻게 하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집하고 그걸 정리하고 분석하고 이제 결과들을 내는데 그 결과를 해석까지 하는 거. 이제 그런 거가 통계학이다. 또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불확실성의 과학이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대부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의 일부분이에요. 그걸 이제 표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본 가지고 우리가 모집단,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에 대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확실성의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의 과학이고 그다음에 우리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의 기술이다라는 용어로 이제 해석이 되네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용어들 먼저 이제 개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그때 그 수집하는 대상들이죠. 그래서 이제 연구에 포함되는 보통 이제 사람 혹은 어떤 물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변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대상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측정을 하거나 관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왜 변수라는 용어를 쓰냐? 영어로 variable이죠. 그게 영어 vary에서 나와요. VARY죠. 그래서 이 vary는 뭔가 다르다라는 용어 얘기죠.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측정하거나 관측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사람들 같으면 성별을 관측을 한다. 남자인지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남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여자일 수 있고 다시 말해서 값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이제 그래서 vary라는 우리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결과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수치적인 척도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데 쓰는 이제 그런 특성들, 특징들 이런 거를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양적 변수하고 질적 변수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양적 변수는 결과들이 어떤 수치로 나타내지는 거. 우리가 이제 수라는 거는 연산이 가능한 거죠. 거기에 비해서 질적 변수는 결과들이 수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범주,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성별같이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하는데 그 결과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요. 그건 수치가 아니죠. 그런 거를 질적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료가 모집단일 수도 있고요. 표본일 수도 있죠. 모집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대상 전체예요. 모든 가능한 것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집단 자료는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로 만져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모집단 자료로 우리가 보통 일컫는 것이 센서스죠. 센서스 자료. 그런데 이제 센서스 자료가 엄청나게 방대할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수집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시간하고 돈. 그래서 이제 모집단 자료를 거의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자료라고 가지고 있는 거는 거의 표본이죠. 표본. 그 모집단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용어로 모수하고 통계량
모집단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모수라는 거는 어미 모자 그래서 모집단의 수. 그래서 모집단 전체에 뭔가 어떤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수치로 만들어낸 어떤 정보.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의 뭐 이제 있다면 평균 키 같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모수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이 어떤 A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이 모수가 되겠습니다. 수죠, 수. 거기에 비해서 이제 통계량은 우리 표본에서 이제 그와 비슷한 것들을 계산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어떤 평균을 계산을 한다든가 어떤 비율을 계산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노트에 보면 모수값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집단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모집단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집단이 두 개가 되질 않죠. 그냥 하나에서 그 집단의 어떤 무슨 평균값, 어떤 것에 대한 비율값, 그러니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통계량 값은 표본이 고정이 안 돼 있거든요. 우리가 뽑는 표본이 여러분들 전체가 우리가 이제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다. 각자가 그렇다면은 그게 똑같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랜덤 표본이라고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뽑는 사람마다 다르게 뽑혀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이 표본에서 계산되는 평균값이나 표준 편차값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값을 가질 수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를 이제 복습한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2번 들었으니까 이제 좀 용어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책에 5쪽에 나와 있는 유도된 연습 문제 1번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5쪽이요. 자, 한번 여기에 이제 기본 전문 용어 사용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텔레비전 방송국은 자국의 새 프로그램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청하는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TV 소유자 비율을 알고 싶다. 알고 싶은 것이 그 TV 소유자 비율이에요. 근데 어떤 TV 소유자 비율이냐면 어떤 이제 그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청하는 그런 TV 소유자의 비율인데 이제 지역을 제한을 했죠.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네요. 자, 이때 방송국은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1000명의 TV 소유자를 뽑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해당 프로그램을 보는지 조사하였다. 자, 여기에서 1000명을 뽑았다는 거는 1000명만 TV 소유자인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버지니아에 얼마나 많겠어요. 버지니아주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1000명만을 뽑은 거죠. 그러니까 표본이네요. 표본. 자, 여기서 이제 각 A번부터 한번 보면 여기서 개체는 뭐냐. 자, 어떤 대상들을 뽑았냐면은 뽑은 대상들이 TV 소유자죠.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TV 소유자 사람인데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수는 뭘 측정을 했냐, 혹은 뭘 관측을 했냐, 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본 문항 같은 것이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귀하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 프로그램을 보십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게 이제 변수가 되겠죠. 변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에 이제 응답한 거는 변수 값이 되겠죠. 변수 값은 어떤 것이 되겠어요? 예 혹은 아니요 이런 식의 답이 나오겠죠. 그게
변수 값이 되겠습니다. 변수는 그 문항, 그러니까 이제 값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항을 변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이게 성별, 이게 변수예요. 거기에 변수 값은 어떤 사람은 남자, 어떤 사람은 여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표본 자료인가? 그렇죠? 표본 자료죠. 버지니아에 1,000명만 있는 거 아니죠? 엄청 많은데 그 모든 사람을 조사할 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조사하지 못하고 1,000명만 조사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표본에 대한 모집단은 뭐냐? 자, 그 1,000명을 어디서 뽑았냐? 버지니아에 사는 모든 TV 소유자들 중에서 1,000명을 뽑은 거죠. 그러니까 모집단은 버지니아에 거주하는 모든 TV 소유자.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크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양적 변수냐? 이거는 이제 TV 소유자들한테 적어도 일주일간 그 프로그램을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답이 예, 아니요 이렇게 나오죠. 다시 말해서 예, 아니요는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1번 예, 2번 아니요 해서 1번이나 2번으로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1번이나 2번은 숫자가 아니죠. 그냥 예, 아니요를 나타내는 코드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질적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외에,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는지 그 응답 외에 같이 뭔가 조사할 수 있는 양적 변수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나이,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혹시 이게 그 프로그램을 보는지 안 보는지가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나이 같은 거 혹은 소득은 이제 수입, 그러니까 그 이제 수입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득으로 조사를 하면 양적 변수죠. 근데 이제 소득을 상중하로 나누면 그건 양적 변수가 안 돼요. 더 이상. 왜냐하면 수치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수치로 돼 있는 거, 이제 이런 거를 조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표본에서 얻은 시청률, 그러니까는 이제 그 1,000명을 조사를 해가지고 1,000명에서 이제 답들은 예, 아니오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들의 비율, 1,000명 중에서 얘들의 비율, 이거는 우리가 표본에 있어서의 비율이죠. 이거를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표본이니까. 표본에서 계산한 거는 통계량이에요.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양적 변수, 질적 변수로 구분할 수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이게 측정의 수준이라는 용어를 해가지고 질적 변수, 양적 변수하고 비슷한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4가지죠. 명목 수준, 순서 수준, 구간 수준, 비율 수준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붙입니다. 영어로 이제 많이 쓰죠. 노미널, 오디널, 인터벌, 레이쇼.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앞에 2개는 우리가 이제 질적 변수를 얘기를 하게 하고요. 3번, 4번은 양적 변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명목 수준, 명목 수준은 그야말로 어떤 순서도 없고 그야말로 범주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름 같은 것도 귀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이 그러니까 성별은 남자, 여자. 그러니까 그건 숫자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이름을 물어보면 누구 이렇게 이름을 답을 하죠. 이제 그것도 역시 숫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어떤 귀하가 뭘 제일 좋아하는 그런 어떤 아이템의 상표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 이것도 역시 어떤 순서가 없죠.
그냥 그 이름이죠. 이름. 이런 것들을 명목 수준이라고 해요. 순전히 어떤 그냥 분류만 하는데 목적인 거. 더하기 빼기 이런 숫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순서도 없어요. 거기에 반해서 질적 변수긴 하지만 순서는 고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귀하의 학력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뭐 무학 1번, 2번 초등졸, 3번 중졸, 4번 고졸, 5번 대졸, 그다음에 이제 그 이상 대학원졸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이게 이제 순서는 있죠. 점점 이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학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학력이 적어지죠. 그런데 그때 1, 2, 3, 4는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그래서 1보다 2가 더 학력이 높고 2보다 3이 더 학력이 높고 이렇게 순서는 있는데 물론 순서를 거꾸로 이렇게 낮아지는 것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런 순서는 있는데 이걸 숫자로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순서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순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등급을 매긴다든가 어떤 순위 같은 것도 어떤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가는 거는 되는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어떤 1 더하기 2가 3등이 된다든가 이런 숫자의 의미는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간 수준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딱 하나가 인터벌 스케일인데 이거는 그 섭씨 온도 하나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더하기 빼기는 되는데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절대 0점이 없는 거죠. 0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요거 우리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를 0이라고 하죠. 그런 기준값이 분명히 있는 거. 이제 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0은 아무것도 없다. 이걸. 그러니까 이제 키나 체중이나 이런 것, 이 키라고 하기는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길이가 0cm다. 그건 없는 거죠. 무게가 0g이다. 그건 무게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없는 거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그 밑에 비율 수준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이 구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편의상 0을 만들어 버린 거죠. 편의상. 그래서 이제 섭씨 온도가 왜 그러냐? 섭씨 온도 0도라는 거가 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온도는. 근데 열량이 하나도 없는 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래요. 그냥 물이 어느 온도 이거를 0도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간 수준은 이제 그런 0이 의미가 없는 그런 경우에 구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어떤 숫자들은 비율 수준이거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간 수준을 별로 취급을 우리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구간 수준하고 비율 수준을 그냥 합해 갖고 우리가 그냥 같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1번, 2번은 질적 변수인데 질적 변수의 명목 수준은 아예 순위까지도 순서도 없는 거. 근데 이제 순서 수준은 순위는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양적 변수는 구간 수준하고 비율 수준인데 대부분 비율 수준이고요. 우리 측정치는 이 두 개를 그냥 같이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7쪽에 우리가 이제 유도된 연습 문제 2번 한번 보죠. 측정의 수준에 대한 얘기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느 국회의원에 대한 여러 변수 자료의 설명이다. 측정 수준을 말하시오. 그래서 이제 A번은 의원의 이름이 샘 윌슨이다. 이름은 뭐죠? 어떤 숫자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명목 수준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의원의 나이는 58세다. 나이는 이런 식으로 그냥 몇 세 이렇게 하면 이건 숫자죠. 그야말로. 그래서 비율 수준. 0세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이가 없는 거죠.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의원으로서 당선해가 2000년, 2006년, 2012년. 이제 이런 연도는
구간 수준이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0년이 아무것도 없는 해가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0을 그래 0년이라고 기원 전, 기원 후 해서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편의상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기원 전, 기원 후 해서 그 0을 0이라고 놓고서 그다음에 우리가 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구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간 수준하고 엄격하게 구분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번은 의원의 연세비는 89만 8,314달러다.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숫자죠. 그러니까 비율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정책에 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수질보호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강력 지지, 지지, 중립, 반대, 강력 반대. 그래서 이제 찬성, 반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네요. 그런데 그걸 5등분했네요. 그걸 5점 척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매우 찬성, 보통, 반대, 매우 반대 그런 거 많죠. 이제 여러 가지 질문에서 이런 거는 순서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대 의견이 강한 거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찬성 의견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5점 척도 혹은 3점 척도라는 거는 찬성, 보통, 반대. 다시 말해서 지지, 중립, 반대. 이런 식으로 한 거를 3점 척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모두 다 순서 수준이죠. 순서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F번 의원은 결혼을 하였다. 귀하는 결혼을 했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 아니요. 이 답은 명목 수준이다. 내가 예 했냐, 아니 했냐. 뭐 어떤 것이 크고 작고 이런 거 없죠. 그 다음에 이제 G번 교육에 관한 법안 제출 순위가 7위였다. 그러니까 순위에 대한 게 반응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순서 수준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질적 변수냐, 양적 변수냐 이것도 이제 구분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세분해가지고 이런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이제 수준이나 양적 변수, 질적 변수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자료를 취급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측정 수준을 뭘로 했냐에 따라서 분석 방법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통계학을 다 배우면 나중에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수준을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처음에 자료 수집을 할 때 이렇게 고려하는 상황이 고려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의 종류로 통계학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울 건데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기술 통계학, 다른 하나는 추측 통계학 이렇게 통계학을 두 개로 분류를 해요. 기술이 여기서 테크닉이 아니고요. 여기서 영어를 보면 이게 이제 descriptive, 그러니까 describe에 대한 얘기죠. 그걸 형용사로 만든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묘사하다. 자료를 묘사하는, 자료를 나타내는 통계학. 내 자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나타내는 거죠. 자, 어떻게 나타내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도수분포표를 만든다든가 히스토그램을 그린다든가 혹은 여러분들 막대 그래프 같은 거, 원 그래프 이런 거 많이 보죠.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만든다든가 그래프로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도 역시 우리 데이터가 이렇습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술 통계학은 우리 데이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이렇습니다를 나타내는데 어떻게 하냐? 표를 만들거나 그래프를 나타내거나 혹은 이런 평균, 표준 편차 같은 걸 보고 요약치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많은데 그걸 딱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약치들을 계산하는 거. 이게 기술통계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장, 3장에서 이제 그걸 배울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계학의 어떻게 보면 주 분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추측통계학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데이터는 99.9%가 표본이에요. 모집단을 가지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 표본이에요. 이 표본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 전체 모집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부 가지고 전체를 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이거는 정확할 수는 없죠. 항상 추측이에요. 추측.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100% 확실한 건 절대로 없어요. 통계학에서는. 우리가 추측할 때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정도에서 우리가 이렇다, 모집단은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이제 추측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표본 자료를 가지고 모집단에 대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통계적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추측을 하냐? 확률을 가지고 추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률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결국 추측하는 방법은 추정이나 검정, 추정이나 가설 검정 끄트머리에 우리가 이제 배울 거, 그 방법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통계학의 종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통계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네요. 자, 이해가 충분히 잘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랜덤 표본,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표본 추출이라는 거를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하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를 할 거고요. 3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다른 수집 방법인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 강의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